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시리아의 새로운 정권은 자국에서 러시아인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0일 시리아와 러시아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타르투스와 흐메이빔 공항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는 1년 반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의 결과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두 민간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로는 흐메이빔 공항과 타르투스 항구의 네 번째 상업용 부두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자체는 공동훈련센터로 그 지위가 변경됩니다. 즉, 이제 러시아인들은 시리아 군사기지를 통제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계약직 전문가 신분으로 있게 됩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절에는 러시아인들이 이 두 지역의 기지와 모든 인프라를 완전히 통제했지만 이제 시리아가 이 기지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아직 러시아를 완전히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기지에 관한 합의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지위가 왜 임시 계약직 전문가 수준에 불과한지, 그리고 왜 시리아가 아직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내보내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시리아의 새 대통령이 결국 나라의 방향을 서방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입니다. 러시아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트럼프에게 시리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정말로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와 시리아 사이에 체결된 그 각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이 모든 민간 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흐메이빔 공항과 타르투스 항구의 상업용 부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시설들이 점차 시리아의 민간 행정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시설들은 새로운 협정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기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리아 항만 및 세관 총국은 별도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타르투스 항구의 모든 상업시설이 당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 시설들은 이전에 러시아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4번 부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에 속하는 창고 및 기타 인프라 시설들도 해당됩니다. 시리아 외무부에서는 이 문서를 협상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용문입니다. 1년 반에 걸친 집중 협상 끝에 흐메이빔과 타르투스에 있는 두 개의 러시아 기지의 운명이 마침내 결정되었습니다. 양측 관계의 다음 단계를 규정하는 상호 이해 각서에 합의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시리아 측의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식이 러시아에게는 전혀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만약 승리였다면 그들은 이미 보라, 우리가 시리아에서 군사적 존재를 유지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샤르 아라사드 이후의 새로운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 양해 각서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시리아에서 러시아인들의 권리가 이제 크게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는 이제 그곳에 군사기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요 뉴스를 알게 되었으니 시리아에서 일어난 변화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르투스에 있는 해군 물자 기술 지원 기지는 지중해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해군 기지입니다. 1971년부터 존재해온 곳입니다. 즉, 소련 시절부터 있던 곳입니다. 2017년에 모스크바와 바샤르 아라사드가 이끄는 다마스쿠스는 이 시설들의 러시아군을 49년 동안, 즉 2066년까지 주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항구는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편에서 싸운 러시아군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 중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이제는 비밀이 아닌 무장단체들이 터키의 지원을 받아 바샤르 아라사드를 전복시키고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내려놓은 뒤 도망쳐 러시아에서 망명을 받았습니다. 아흐메드 아샤르가 이끄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 군사기지의 존속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다마스쿠스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우리가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인 대머리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그때, 그러니까 2024년 말, 2025년 초에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메이밈과 타르투스에 있는 안시슨 러시아인들의 군사주둔이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의 인용하자면 진지한 대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때조차도 그들은 그곳에서 겁을 주려고 했고 우리가 두고 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가 흐메이빔 공군기지의 지위를 변경해 훈련 및 인도주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은 이미 4월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해각서는 거의 1년 동안 새로운 당국의 압박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군사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지만 시리아 내 군사주둔은 유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용된 전문가들의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반 같은 러시아인들은 그 시설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시설을 러시아가 아니라 시리아 측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더 이상 그 군사기지들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반 자체도 바로 그 2066년까지 임대하는 그 계약 자체도 형식적으로는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양해각서를 통해 재구성된 것뿐입니다. 즉, 그 안에는 러시아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더 이상 그들의 군사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잠깐, 왜 다마스쿠스는 그냥 러시아를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새로운 정권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자국에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더러운 러시아인들을 자기 영토에서 그냥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협정도 그냥 무효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2066년까지 임대하는 그 협정도 사실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정은 바샤르 아라사드의 범죄 정권이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쳐서 모스크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협정을 무효화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도 분명히 새로운 대통령이 러시아인들을 쫓아내는 걸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리아는 여전히 러시아 석유 공급에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즉시 대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를 우리가 이미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던 다른 이야기와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이 주제와 연결해야 합니다. 즉,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의 재구성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기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시에 시리아는 미국과도 마지막 남은 주요 제재 해제를 위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마스쿠스는 1979년에 이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시리아에 적용되는 유일한 주요 제재입니다. 이 대화의 일환으로 워싱턴은 다마스쿠스에게 요청했습니다. 완곡하게 말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대폭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 시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없다.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재 해제의 직접적인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렇게 암시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면 테러 지원국 지위를 빠르고 문제없이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시리아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필요와 이전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관리들은 먼저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공화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자국 석유 생산을 대신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일종의 악순환입니다.
석유는 이미 지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다른 공급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마스쿠스는 실제로 다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당국은 이미 새로운 공급자를 찾고 있으며 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기업 토탈 에너지스는 대륙봉 유전 탐사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리아가 미국 기업인 카나코필립스와 노보테라와 가스 생산 재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이 다마스쿠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파트너를 유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미국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체제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워싱턴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맥락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개선은 두 국가 정상의 회담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백악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과도기 대통령인 아흐메드 아시아샤르를 자체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다마스쿠스에 대한 일부 제재도 해제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아시아샤르는 한때 시리아에서 사실상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은 그의 생포에 $10,000,000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모든 조치가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퍼즐 조각을 합치면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리아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러시아 군사기지의 민간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시리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더 이상 예전 의미의 순수한 러시아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두 가지 이유로 아직 실현될 수 없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타르투스 기지는 2066년까지 임대 계약에 따라 러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양해각서는 단지 관리 체계를 재구성할 뿐 그 자체로 문서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리아가 정말 원한다면 이 계약을 파기할 명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시리아는 지금 당장 러시아산 석유를 갑자기 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로의 전환, 예를 들어 토탈에너지스를 통한 경우에도 코노코필립스나 다른 서방 파트너들을 통한 전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체도 다마스쿠스는 제재 해제를 대가로만 얻을 수 있는데 이 제재 해제는 다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줄이겠다는 의지에 일부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복잡한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다마스쿠스가 서방 쪽으로 나아가는 모든 움직임은 군사와 에너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시기가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은 단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먼저 제재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위한 대체 석유 공급업체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러시아의 군사 주둔이 이미 오늘날 민간 인프라가 사라지고 완전한 지위를 상실한 러시아의 군사 주둔은 양측 모두에게 특히 시리아에게는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럽고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제 생각에는 곧 이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랭크드위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